이 사건의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새로운 진술도 확보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장처장님. 네. 그러니까 항공사 취업뿐만이 아니라 게임 회사 취업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 이런 의혹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전에는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대선에서 대통령이 돼서 인사권자로서 이 주요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한 중진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관계 회사에 사위가 취업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특혜 채용 의혹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위의 특혜 채용 사이에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것이 뇌물죄가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검찰의 수사 방향이었는데 특혜 채용이 그 의혹에 불거졌던 항공사 이전 게임 회사에서도 당시 게임 회사에 취업하는데 문 전 대통령, 당시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예. 당시는 대선 후보 이 과정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게임 회사까지도 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취업을 부탁을 해서 이 사위 서 씨가 취업한 것이 맞다라면 이후에 이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이사장 임명 이후에 이 사위가 이 타이 이스타젯에 이 취업한 것도 또다시 문 전 대통령의 이 취업 부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하나의 사실이라기보다는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이전 채용에서도 이런 문 전 대통령의 취업 부탁이 있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 위원장님, 네. 2016년 2월 네. 이게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게임 회사에 입사한 날짜라고 합니다. 네. 2016년 2월이면 당시 문재인 당 대표 시절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요. 2016년 1월에 당 대표를 그만뒀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는 자연인 신분입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무리 자연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청탁을 했다고 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면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또 그들의 측근이었다고 하면 지금 알려진 그 게임 회사도 상당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정 상태가 CCC 등급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사위를 취업을 시키는데 그런 재정 상태가 안 좋은 회사에 취업을 시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너무 과도한 거라고 보고 어쨌든 그 이후에 이스타젯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 의심스럽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에게 사위를 한 달에 700~800만 원 월급 주는 그런 것을 다시 뇌물로 받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장을 시켜주고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까지 준다? 이것은 정치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너무 과도하다. 말로 성립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부 대변인. 그 당시에 제가 민주당을 출입해서 그때 상황을 아는데요. 출입 기자. 네,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죠. 그 당시에 전 대표는 맞습니다. 1월까지 대표였고요. 2월은 어떻게 전 대표긴 한데 그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2012년에 총선에 나와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연인 신분은 아니고 국회의원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음에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자연인, 그냥 보통 시민의 어떤 서민의 입장에서 뭔가 그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게 진술이 참여정부 때 행정관이라고 고모 씨 아닙니까? 예. 그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계속 있어 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그때 이제 비서실장도 했고 민정수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주고 직접적인 어떤 관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의 진술이 다른 행정관도 아니고 참여정부 때 행정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가볍게 넘길 만한 어떤 진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행정관의 진술이 지금 전 객관적인 증거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의 증언, 전언만 가지고 그때 당시에 취업 특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최근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분이
국민의힘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분의 증언도 신뢰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너무 선택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김 전 부대변인님의 말씀은 이제 그 당시 직함, 네, 직책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취업 특혜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유는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매달 주던 돈을 취업을 하자마자 주지 않았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줘야 할 돈을 대신 준 셈이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다가 입사 뒤에는 안 준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의 측근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장성에서 결혼한 딸과 사이에 대해서 용돈을 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대줬다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취업을 해서 번듯한 회사를 다녔어요. 국내 굴지의 증권회사를 다니고 작지만 알찬 게임 업체를 다녔던 분이에요. 구장 사장님, 네. 검찰이 사실은 이 수사를 가지고 여권 내에서도 조금 뭐랄까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인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있었고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 기준에 맞춰서 이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소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게임 회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취업 부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만약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취업을 부탁했다라고 거명된 문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한 게임 회사의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가 당시에 채용했을 때 그런 부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만 한다라면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채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야당 이 야당의 어떤 그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서 채용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특혜 채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상직 그 중진공 이사장 그 임명 이후에 사위가 그 회사에 하필 여러 회사도 많을 텐데 그 회사에 그것도 국내 회사가 아니라 그 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한 과정을 당사자 그리고 그 당시 부인이었던 문다혜 씨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이 소상히 밝힌다라면 그 제3자인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라면 의혹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특혜가 있었는지는 밝힐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그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정부 행정관 신모 씨입니다. 이른바 키맨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일단 검찰 출석 당시의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오늘 좀 어떤 내용 좀 조사 받으셨는가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술 요구했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진술 거부하셨나요? 네. 검찰에서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태국 이주하는 저희 행정관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도움 내용은 없었을까요, 실제로? 네. 신 씨는 진술을 모두 거부한 걸로 알려집니다. 장 변호사님, 네. 검찰은 신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문다희 씨 부부가 태국에 이주를 해서 이제 이스타젯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 생활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 중에 도움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신 씨의 역할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였습니다. 도움을 줬다라는 표현보다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술 거부한 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인이거든요. 검찰은 정말 정확하게 수사하려면 신 씨 피의자로 전환하십시오. 참고인은 진술할 의무도 소환에 응할 의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여러 차례 불러서 얻고자 하는 수사의 소기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게임 회사도 왜 청탁이라고 합니까? 청탁할 만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 회사를 꼭 집어서 우리 사회를 취직시켜달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채용 과정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특혜 채용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공채를 할 수도 있고요. 추천을 받아서 좋은 임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위는 로스쿨 진학이 좌절되면서 직장이 없는 상황이었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좀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꼭 집어서 이렇게 취업을 시킬 동인이 있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아까 짚어주신 대로 자본 잠식이었다, 신용등급이 낮았다 이런 회사였거든요. 이걸 뭘로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수사 상황을 왜 알리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좀 자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